그 남편이 집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그 말은 저의 착각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주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자꾸 들들 볶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은데요, 아니면 우리 애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해도 제 말은 절대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지만 항상 우리의 문제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 같지만 이 외부의 일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한다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간다면, 남편이 더 자상하다면, 빚이 좀 줄어든다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부의 조건으로 내 마음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심장 수술하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남편이 저는 예전에 늘 불만이었어요. 아니, 남편이라고 있는데 저녁에는 좀 집에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가족이 막 함께 해야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그래 나도 좀 막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때문에 환자 보느라 집에도 못 오는 남편을 계속 붙들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빨리 들어오라고 매번 남편을 흔들었어요. 결국은 결혼은 제가 남편도 선택하고 결혼은 제가 해놓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집에 있어야 제가 행복해진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아이가 산만하고 학원, 유치원에서 맨날 말썽 부린다고 전화가 오면 애를 또 맨날 무섭게 또 막 혼냈어요. 애가 말을 잘 듣고 평범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또 굳게 믿었고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웃긴 게 이제는 남편이 아예 서울로 직장을 옮겨버려서 집에 한 달에 한 번도 올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그 남편이 집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그 말은 저의 착각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주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자꾸 들들 볶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남편은 오히려 더 멀리 가버렸는데 왜 지금이 더 행복하냐고요. 결국 행복하고 안 하고는 제 안에서 결정할 문제인 거지 상대방 탓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명 이상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숫자마다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 그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 환자 때문에 기분 나쁜 거를 그 다음 환자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분을 항상 저는 다스려야만 해요.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이제 남편이나 외부적인 요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상관없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차피 외부의 세상은 많은 이제 사람들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만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으면 딱 혼자 산에 들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같이 섞여 살고 매일매일 막 또 다른 문제를 매일매일 또 겪어 나가야만 해요. 외부의 문제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내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남편이 어떻게 노력을 이렇게 내한테 잘 노력을 해줄 때만 나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완전 그 상대방이 저는 노예나 다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사리분별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되고요. 기분이 나쁜 채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말도 충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가 제 기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기분을 좋아지는 나만의 방법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막 자책하고 내가 참 못났다,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얼른 성공이라는 단어로 옮겨서 생각을 한다든지 자신 문제에서도 막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해도 하지만 이것은 아이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고 착각하는 거다. 절대 내 기분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잘 챙기고 나가는 아이를 내가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해요.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아이를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고요. 이렇게 잠시 상상을 하는 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상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수단이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 기분은 현실 속에서 더 열심히 저를 살게 하고 아이한테 더 잘하게 합니다. 우울하고 화난 기분으로 현재를 절대 열심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은 더 옳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들이 자기 물건을 잘 챙겨줘서 제 기분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아들과 상관없이 제 기분이 다시 좋아진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게 돼요. 어차피 힘들다고 막 짜증낸 나는 내가 그렇게 짜증내기로 마음먹은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분이 외부의 상황 때문이라는 오해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괴로움은 내가 괴로운 생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임을 느끼셔야지 비로소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저희 남편 얘기 좀 들어보세요. 쌤 말 다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괜찮아져야지 하지 마시고 저처럼 힘을 빼고 잠시 상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잠깐 느끼시고 기분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아진 기분으로 문제의 방법을 찾으시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